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격국론이 아니라 거꾸로는 강의하는 말이에요. 적철수 천리예요. 예, 이거 출세장입니다. 출신이라고 그러죠. 원문 두 번째예요. 이제 두 번째가 끝나면 오늘 두 번째 끝나고요. 다음 강의가 세 번째가 돼요. 예, 청덕진 시 여기까지입니다. 청한 것을 다 얻었을 때에는 흥방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흥방이란 건 수없이 얘기했지만 누런 기름종이에다 이름을 올린다는 거예요. 예, 최고 등급에 합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수존 탁기, 비록 탁기가 좀 있다 치더라도 역시 중식이라고 해서 예, 그냥 과거에는 급제라고 하죠. 예, 발갑이니 뭐 이런 거 없이 급제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식. 그래서 임철주 선생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청덕진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만 하고 하면 안 되고 일행 한 가지 오행으로 상을 이룬 것도 아니고 라고 하고 또 여기다 비자 하나 더 붙여도 되고요. 양기 쌍청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두 번 부정해야 돼요. 비록 수오행 진출 모두 다 나왔다 치더라도 청기가 유일하게 봉생왕, 생하고 왕하는 것이 만났다면, 생왕한 거죠. 생에서 왕해졌다면 이라고 해도 돼요. 생에서 왕해졌다면 혹 진신이 득용, 진짜 아주 참된 신을 용신으로 얻는다고 하면 혹 청기가 심장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황방의 표명 이름을 올릴 것이다. 황방에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만약 청기가 단권하고요, 안심, 기심, 백신이 불사령, 사령을 하지 않고 불심장 깊이 감춰지지 않았는데 득세월에서 이걸 재화시킬 수만 있다면 역시 발갑에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청기가 단권하고요, 수요 탁기는 있다 치더라도 그 탁한 기운을 편안하게 단기하다 그러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득소. 그 자기가 얻는 자리에다 그냥 내버르게 편안하게 내버려만 두고 어떤 식이냐? 불범 희용신. 용신과 희신을 범하지만 않는다면 비록 수 불능 발갑. 보세요. 발갑은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역시 발과 어떤 과. 그러니까 하나의 급제를 하는데 그 시험을 치르는데요. 문과와 이과를, 문과 이과지만 옛날에는 문과와 무과를 나누고요. 또 잡과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1등한 사람을 여기 이제 황방에 표명을 하고요. 또 발갑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또 각 1등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예요? 발과. 각 과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기가 수부당령, 비록 당령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득, 간신, 기신, 객신이 부당, 무리를 이루지 않아서 탁기와 무리를 이루지만 않는다면 이거 바로잡을 광자예요. 광부청기. 바로잡아서 붙들어만 주면 무엇을? 청기한 기운을 붙들어서 바로만 잡아준다면 혹 세운에서 안 던자. 세운이 또 편안하게, 자, 건드리질 않았어요. 좀 건드려야 되는데. 편안하게 한다면, 역시 가중식. 그냥, 시험에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례명조 3개를 하고 푸는데요. 끝나는데요. 오늘 참 마지막 사주는요, 그렇게 썩 좋은 운도 아닌데, 딱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좋고, 일단 473번을 봅시다. 이렇게 올리죠. 이게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죠. 무토일주에서 을묘월에 태어났으니까요. 갑인시고요. 계해시예요. 계해년이에요. 수생목 하죠. 이거 오화 절대 못 쓴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이거 뭐를 한다? 식신, 이게 인성이죠. 이제 보니까 인성으로서 제사를 할 것 같은데 제사를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는 거죠. 목생화, 화생토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오화를 못 쓴다고 철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도 진짜 그런가 하고 했더니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오화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저러나 우선 모기채니까요. 금과 토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금토를 찾아봅시다. 이 사주에서요. 자기 자신 위에는 금토가 없어요. 금은 없고요. 토는 자기 자신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힘을 못 쓴다라고 하면 이걸 금토를 못 쓰면 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수, 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거의 수목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 구문이 들어오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옷을 화국을 이루면 이 사주는 여기서부터 물론 화국은 이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를 다 쓰니까요. 그러나 이 경금 때는 좀 골치 아플 거고요. 이 유금 때가 되면 묘일중하고요. 여섯 번째 대운은 항상 월주를 충하고 들어오니까 아마 이때 사단이 났을 겁니다. 자, 봅시다. 철조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무토세워 중충이에요. 맞습니다. 묘월. 환살병왕 임록. 목을 만나고요. 재성 역시 득지생부하죠. 수생목이라고 있습니다. 수, 좌하, 오하, 인수가 있어도 허한 토가 불능납하. 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화생토를 못한다는 거죠. 격이 이루어지기를 김영종살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벌써 김영종살이라면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살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수, 목, 화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금토만 이 사주에서 안 들어오면 되는 거죠. 금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관살인류 한 종류가 기종 이미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부작 혼론 이거 환산 혼잡됐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지자운해요. 여기 있대요. 충고 오화하니까 경자년에 금생수 왕에서 충진 오화 오화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향방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지에 정인인 5월을 버리고 무리를 따른다는 종격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명절을 종격으로 보는 특수한 철조님의 안목이라 현대명리학자들은 조차도 철조님은 지나치게 종격에 관해서 반대하다 곧 비난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한 비판을 잠지기 위해서 현대명리학자의 전전정님께서 임철조의 명리를 과학적 개념으로 동양술치에서 철조님의 감면법을 해독해서 하셨어요. 혼역평자도 철조님과 정선님의 일을 믿기에 정선님과 함께 적천수 천리를 저번으로 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됐죠. 이론인 지수 법칙에 의해서 목이 6.9예요. 화가 3.6인데요. 하여튼 토금이 없습니다. 이건 목화로 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2.0이 된다는 거 보니까 자 겉으로 드러난 거는 없는데요. 여기 수가 있군요. 일단 이거는 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주에서. 목체, 금토 용자인데요. 금이 없어서 토를 못 쓴다. 그러니까 살이 강할 땐 식신을 찾으라는 게 바로 이게 이런 거거든요. 식신이 없으니까 인성으로 화살을 해도 좋으련만 이 사주는 절대 김영종살로 흘렀다. 그러나 모기체이기 때문에 수목하고는 괜찮다. 수목하고는 괜찮은 자, 봅시다. 그래서 472번인가요? 74번이요? 3번이요. 네. 이게 지금 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걸 수를 용신을 잡지 말고 목을 용신을 잡았다면 이 운이 안 좋습니다. 이건 바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서요. 이 운이 별로 썩 안 좋을 거예요.
그러든 저러든 이 정미대운이 되면 안 좋고. 네, 다음 사주가요. 저기 네, 인수격이에요. 이게 토체예요. 그럼 인수가 강하니까 뭐를 쓴다? 소토하는 재성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사주가 지금 재성이 인목이 있는데도요. 토체 목수용조에서 제가 수로 잡았네요. 목으로 잡지 않고요. 물론 철조 선생님도 수로 잡으셨을 거예요. 목으로 잡지 않고요. 그러잖아 수목 대운으로 흘러서 이 사주는 괜찮을 겁니다. 토체니까 이 무진대운이 되면 영 안 좋겠죠. 네. 경금생화 수로래요. 네. 인수당령했어요. 그럼 역시 6이에요. 네. 용신은 재수, 수에 있다. 네. 부재 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목으로 보진 않고요. 일단 화가 없다라는 것은 인수가 당령했으니까 일주가 강하다라는 거라서 일주 극하는 것을 하는데 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인수가 당령했으니까 화는 건 뭐죠? 살이란 말이에요. 한살이니까 인수를 더 강하게 하니까 화는 못 씁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 경신유년, 이게 대원 설명 없으시죠? 그렇지. 임수 동생해서 우설 포기함으로써 북이주첩이라고 해서 이게 북쪽에 이게 문 위자인데 이 각 저거에 저기서 시험 보는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주첩이라고 해서 달려갈 때 모일 주자죠. 주첩에서 일단 중식 합격을 한 거예요. 조련박 꺼리는 것은 무통원시 투로 해서요. 임수를 붙하는 거예요. 분리춘이 했어요. 북이 춘이 난리가 났죠. 겸지, 운중, 목화 등으로 흐르니 이때네요. 재산이 많이 파모됐다라는 거예요. 재다 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가 파모라고 해서 재산이 많이 소멸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리 났다. 이상하리 많지 철저님은 이 청득진 편에서요. 대운 언급을 안 하셔요. 수로가 장금일주가 식상상을 양옆구리에 차고 현재 자수까지 있어 신약한데 철저님은 신나하다가 이제 식상상을 용수를 한다. 물론 무게를 달아보니까 토가 3.7이에요. 그리고 화가 3.2입니다. 토화 용조니까요. 목화는 못 쓰고 목은 못 쓰죠. 결국 수금으로 흘러야 되겠다라는 사주입니다. 화토 용조기 때문에 수금으로 흘러야 되는데 목화대운 때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474번이에요. 네. 때가 안 좋습니다. 화치기 때문에. 지금 좋을 때네요. 아직 어리고요. 16살. 이 다음 사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운 설명도 없이 그냥 좋다고 하시니까 참 뭐가 좋은지를 저는 대운에서 용신을 뽑질 않으시니까 참 그런데 이걸 그냥 수체 토화 용조래요. 저희가 보니까 그 이유가 리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수가 있고요. 배수가 있어서 지지에 수가 강해서 토화 용조로 흘러야 되는데 이 사주 지금 덮고 없습니다. 금수로 흘러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 해요? 극이 주첩이라고 해서 유명주들하고 좀 대운 설명을 안 하셔요. 용신 설명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요. 신금생후 개하. 그래서 북 중에 수다. 비록 저토는 많지만 무토, 미토, 무토, 기토는 습토죠. 묘제, 자하, 해수가 있어서 연시에 봉, 자수가 있어 윤토 양금한다. 그리고 능이 이건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 미토를 함께 끼워서 목으로 묘미 목국을 해서 수체 토화 용조인데 목도 쓰는 거예요. 이 사주는 사실 수가 채니까요. 지정명이라고 했어요. 참 이게 대운 설명 없이 이러시네요. 그래서 전에 목국해서요. 유명들이 앞에서 극이 주첩이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극자예요. 이 극이라는 게 대문 위자인데 하여튼 어디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국은 어디를 보냐, 이 술떡밖에는 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술 때문에 부귀추첨을 하기까지는 이 사주가 그렇게 좋은 대운으로 흘러질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대운 설명이 없이 시험만 논하고 있다. 뭔가 꿀리는 듯한 명조사입니다. 이 명조는 설명하기 매우 귀찮은 듯 한 두 줄도 안 되게 설명을 끝냈습니다. 두 줄 아니에요. 일단 미월의 신금일주가 비록 검토가 되는 날에 태어났지만 주의 도움으로 신약은 면했고 오히려 신강한 상태가 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네요. 신강은 안 합니다. 용의신은 목수오행으로 돌격한데 그러면 이건 지금 수가 5.0이에요. 그래서 수체 토화의 운대가 되죠. 그래서 사주는 설계는 오행이 목오행을 지지로 들어오게 쓰는 사주다. 지 정면연 전에 목국이라고 되어 있어 유병두객이라고 유주칙을 했는데 대운은 임술대운의 술토대운쯤 되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운의 흐름은 아름답지 않죠. 이 사주가 결국 목을 쓰겠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토가 많아서 목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죠. 목은 쓸 수가 없네요. 쓰긴 써요. 수가 채니까 목은 플러스 안신으로 쓰지만 목을 용신으로 한다 해도 이 금호를 어떻게 지나갈 것이며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해중 간목만 있지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475번은 조금 좀 철조 선생님이 좀 엉성하게 끌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그러면 아예 자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죠. 해시도 마찬가지예요. 축치면 무자 기축이거든요. 기축시로 한번 바꿔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부채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축토는 수토라 수기가 꽤 많은데요. 이 사람은요. 수기가 많아서. 그래서 깔끔한 설명은 안 되는 사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문 두 번째를 끝냈고요. 다음번 수재, 구시, 진범자, 빼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요. 천기가 돌아서 버리는 건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 것 버립니다. 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474번은요, 제가 한번 다시 시간을 조금 바꿔서 한번 75번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축시로 해도 역시 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 토체가 같으면요, 이 사주는요, 금수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토체는 목도 좋고, 기축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